어제 식약처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약 허가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이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신약이 허가받는데 평균 420일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300일, 유럽은 277일, 일본은 365일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느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해외에서는 이미 환자들이 쓰고 있는 약을 한국 환자는 1년 넘게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약이 출시된 후 1년 안에 한국 시장에 나오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32%, OECD 평균은 18%입니다. 한국은 혁신 신약이 있어도 못 쓰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에브비가 개발한 바이알레브라는 약이 있습니다. 24시간 피하 지속 주입형 레보도파 치료제입니다. 하루 사회에서 8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파킨슨 환자가 이 약을 쓰면 24시간 일정하게 약물이 공급됩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오프 상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미국 FDA에서 승인됐고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에브비 코리아가 올해 3월 말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한파킨슨병학회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고 환자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약입니다. 그런데 기존 체계대로면 허가까지 420일, 내년 여름이나 돼야 환자 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릴리가 개발한 키설라, 성분명 도나네맙입니다.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2024년 미국과 일본, 2025년 유럽에서 승인됐습니다. 한국 릴리가 올해 초 식약처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시간은 곧 뇌세포입니다. 1년을 기다리는 동안 병은 되돌릴 수 없이 진행됩니다. 뇌졸중, 테넥테플라제라는 혈전용해제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호주, 태국에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기존 약인 알테플라제보다 투약이 간편하고 출혈 부작용이 낮습니다.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이 2024년 9월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10개월이 넘도록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 싸움인데 약 자체가 한국에 없었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 트로델비라는 항체 약물적 합체 항암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에서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 5월 식약처 허가는 받았지만 건강보험 등재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환자들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비만, 한미약품이 한국인 체형에 맞춰 개발한 에페글레나타이드, 주 1회 주사형 GLP-1 비만 치료제입니다. 올해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질환마다 환자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약이 있습니다. 허가가 하루 늦어지면 누군가는 그 하루만큼 더 아프고 누군가는 그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렸을까요? 원인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심사 인력 부족. 미국 FDA는 심사 인력이 약 8,000명입니다. 유럽 EMA는 4,000명입니다. 한국 식약처는 369명이었습니다. 미국의 20분의 1 수준으로 밀려드는 신약 심사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둘째, 순차 심사 방식. 해외는 비임상, 임상,
통계, 품질 자료를 동시에 검토하는 병렬 심사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한 명의 연구관이 이 모든 걸 순서대로 검토하는 줄서기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보수적 심사 기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5년 넘게 쓰이는 약도 한국에서는 추가 임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신약 허가 163건 중 추가 임상 면제를 받은 경우는 30%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을 후순위 허가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허가도 오래 걸리고 약값도 낮으니 아예 임상시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중에서도 인브리자, 고코브리, 누리안즈, 뉴플라지드 등 해외에서 쓰이는 6종의 약이 국내에 아예 도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약이 존재하는데도 쓰지 못하고 기다리다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5월 26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약 허가 목표 기간을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40일이면 미국 300일, 유럽 277일, 일본 365일보다 빠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첫 번째 변화, 심사 인력 대폭 확충. 기존 369명에서 564명으로 195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안전성 검토 분야에 집중 배치합니다. 인력이 늘어야 동시 심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게 드디어 실현됩니다. 두 번째 변화, 동시 병렬 심사 도입. 지금까지는 접수 후 첫 보안 요구까지 의약품 87일, 의료기기 65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25일 만에 분야별 검토 의견이 나옵니다. 비임상팀, 임상팀, 통계팀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변화, 허가 전 단계부터 지원 강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안전성, 유효성, 품질, GMP, 임상시험, 위해성 관리 계획 등 분야별로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서 업체에 줍니다. 업체가 준비를 잘 해올수록 보안 요구가 줄고 전체 기간이 단축됩니다. 여기에 사전 대면회의 제도도 도입됩니다. 허가 신청 전에 식약처와 최소 2회 이상 만나서 예상 보안 사항을 미리 논의합니다. 기존에는 신청하고 나서야 뭐가 부족한지 알았는데 이제는 신청 전에 미리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력 195명 증원, 순차 심사에서 동시 병렬 심사로 전환, 체크리스트와 사전 대면회의로 지연 요인 사전 제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420일을 240일로 줄입니다. 이게 지금 허가를 기다리는 약들의 어떤 의미냐면 에브비의 바이알레브, 기존 체계면 내년 여름, 새 체계로는 올해 안 또는 내년 초에 허가 가능성이 생깁니다. 게다가 바이알레브는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고 식약처도 신속 승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릴리의 키설라.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허가 기간이 반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하루에도 죽어가는데 그 반년은 환자에게 뇌를 지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이미 GIFT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새 체계까지 합쳐지면 하반기 허가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약이 나온 뒤
한국에서 쓸 수 있기까지 1년 반을 기다렸다면 앞으로는 8개월이면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년 이상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 반년 동안 병이 진행되는 환자에게 이건 생명의 시간입니다. 오유경 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 희귀질환자에게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신약 개발만이 아니라 신약을 신속히 심사해 환자가 하루빨리 사용하게 하는 것도 혁신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임상시험 기간 단축 검토와 AI 심사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업계 일부에서는 195명으로 진짜 병렬 심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가 빨라져도 건강보험 등재까지는 추가 시간이 걸립니다. 트로델비처럼 허가 후에도 보험 적용까지 2년을 기다린 사례가 있으니 등재 절차 단축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실행 과정에서 병목이 생길 수 있으니 실제 허가 기간이 240일에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방향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420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40일 목표가 선언됐고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약을 기다리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길 바랍니다. 500세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